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에 대해서 들어보는 알찬 생활입니다. 요즘도 세금 시즌입니다. 세금은 용어나 신고 방법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세무 관리의 중요성과 3월에 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 관련 정보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태환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금과 관련된 용어는 좀 들어도 네. 그때뿐이고 좀 지나면 다시 이게 뭐였더라 하는 맞습니다. 용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어떤 세금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네.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일부러 납부를 합니다. 그걸 이제 네. 원천세라고 하는데 이 원천세가 나중에는 연말정산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로자 외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도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월급 받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네. 잘 내고 네. 나중에 잘 챙겨서 잘 돌려받으면 된다 그렇죠. 이거지만 그때 누락되는 예. 거 없이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절세 개념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내는 법인 쪽에는 이 네. 절세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분명히 아주 큰 돈이 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절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절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세금 구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일단 1년 동안 번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일정 퍼센트를 납부하는 것인데요. 네. 이때 당연히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아야겠지요. 근데 비용이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비용에 관련된 증빙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각종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일자리 네. 창출했다라든지 창업을 했다라든지 뭐 투자를 했다라든지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면은 절세에 조금의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신고 기한을 잘 준수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그렇죠. 것 그게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월 중에 꼭 챙겨야 되는 세금 신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3월은 일단 법인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이제 뭐 법인세 신고 납부라고 해서 말 그대로 모든 법인들이 3월달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1 사업년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인데 네. 이 1 사업년도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정관을 통해서 이 1 사업년도를 뭐 2월부터 그 다음 연도 1월까지로 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1년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외에도 이제 법인세 신고와 연계되어서 뭐 경영공시라든지 아니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거의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경우가 네, 많죠. 통상적으로는 많은 법인들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1 사업연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3월 달에 가장 많은 법인들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고 예. 그 외의 법인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한 3, 4월쯤에 네, 법인 신고도 많이 하고 이제 잘 맞습니다. 챙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기간을 깜빡해서 뭐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가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예, 그거 잘 챙겨야 되는 거죠. 네, 기간을. 이거는 뭐 내가 너무 영세하다, 뭐 매출 별로 없으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규모가 작던 크던 그런 걸 따지지 절대 않고요. 예. 무조건 작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태료 발생이 안 되려면은 꼭 기간을 잘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법인세 신고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인세 신고 대상자는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는 모든 법인이 법인세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모든 법인들이 법인세 신고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신고 방법은 그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재무제표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정확히 뭐 어떤 건지 요즘은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잘 알고는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으셔서 재무제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된 서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서식들을 반드시 법인세 신고할 때 첨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 거기 또 여러 가지 또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네. 예, 많은 것들이 첨부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인의 형태를 좀 보면 네.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협동조합 경영공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비슷한 기간 안에? 맞습니다. 뭐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4개월이라서 4월 달까지도 해도 되지만 보통 3월 달 법인세 신고 끝나고 바로들 하시거든요. 네. 이 협동조합 경영공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협동조합 경영공시가 뭐냐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해서 협동조합이 1년간 사업을 했던 결산 내역이라든지 운영 관련 사항들을 경영공시를 하셔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예. 근데 이 경영공시를 뭐 모든 협동조합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협동조합 중에서도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거나 예. 아니면 결산 보고서상 출자액,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본금이 30억 이상인 일반 협동조합은 경영공시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네. 만약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반 협동조합은 네. 경영공시를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영공시 대상이므로 이걸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걸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는 그 사회적이란 말이 붙으면 이제 비영리죠. 그렇죠. 예, 비영리를 그러다 보게 보니까 되는 더 거고요. 좀 깐깐하게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깐깐하게 보기도 하고 일반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가려면 관련 정부 부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더 깐깐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라는 말이 뭐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가 어떤 거냐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중 특정 법인이 설립 및 운영 사항에 필요해서 출연받은 재산을 보고하는 보고서인데요. 예.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근로자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저희가 기부를 하잖아요. 예. 그럼 기부를 받은 법인이 이 기부금을 어떻게 어디에 잘 썼는지를 보고하는 것을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이제 경영 보고 같은 걸 하는 거군요. 그래서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법인이라고 말씀드린 이런 특정 법인은 모든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법인은 종교, 학교 및 유치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네. 의료법인 기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법인들은 이런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 공익법인도 있고 이제 협동조합도 한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그렇죠. 있는데 네. 이거는 그 해당 기관을 찾아가기 전에 네. 그 홈페이지에서 다 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네. 제가 협동조합인지 사회적 협동조합인지는 이제 법인 등기나 업체 명에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법인명을 일반 협동조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네. 일반 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쓸 수 없고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공익법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특정 법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우리 법인이 기부를 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이걸 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강조하는 이유는 마을 기업도 있고 네. 또 1인 기업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죠. 지금 자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과태료 발생 때문에 네네. 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 모두 대상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고가 될 것 같은데 이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네. 어떤 불이익이 생깁니까? 일단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으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든지 뭐 나중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게 되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할 때 재무제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근데 재무제표가 없으니까 향후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좀 큰 불이익을 받게 되실 거고요. 협동조합 경영공시 같은 경우에는 경영공시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뭐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또한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산세는 발생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관련된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기한 내에 꼭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3, 4월에 꼭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